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수능에서 작년 수능이 화작이 아이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왜 안 좋았는지를 살펴보았던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지문으로 43번, 45번 22학년도 자, 22학년도니까 언제 21년에 본 거, 21년에 수능을 봤던 거, 22학년도에 43번부터 화작의 43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지난번에 했었고요. 왜 어려웠는지 한번 확인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문도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자료 활용의 자료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번 문제가 EBS 기준으로 봤을 때 61%의 오답률이에요. 61%. 즉 10명 중에 4명이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왜 이러느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애들이 싫어해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자료를 또 읽고 자료를 활용하는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왔다리 갔다리. 얘를 어디다 활용했어? 얘를 어디다 활용했어? 막 이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살짝 어떤 구절을 놓치게 되면 뭐야 이거 다 맞는데? 야 얘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한데? 이런 거에 빠져들기 좋은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요 문제 자체를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밖에 맞히지 못하는,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EB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오답률의 9등을 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61%의 오답률인데 9위라고 한다면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한 60%대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통 5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무슨 말이겠어요? 1등급이 한 90, 보통 우리가 어지간히 제대로 냈다 그랬을 때는 수능의 1등급이 92, 91 뭐 이 정도 되거든. 무슨 말이겠어? 오케이? 아니면 93, 94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60%면 어려운 문제예요. 60%는.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언제나 했었던 방법대로 연습할 때는 뭐 한다? 문제를 먼저 본다. 자, 대원칙 먼저 한번 다시 읊어봅시다. 화법과 작문의 대원칙. 대원칙은 뭐라 그랬죠? 내용을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건 어쩌다다.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은 무엇에 대한 지문이며 자, 무엇에 대한 지문이며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죠. 다루고 있는 대상, 무엇을 얘기하고 있니? 무엇의 유래, 무엇의 결과, 무엇의 전망. 됐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즉 형식상의 문제죠. 형식상의 문제. 이거 예를 들면 자료를 활용했다라든가 질문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됐죠? 영상 자료를 활용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대원칙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연습할 때,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은 1년 내내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야? 이 수업이 끝나도 이걸 머리에 세뇌시키려고.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머리에 박아. 팍 집어넣어. 그래서 변함없이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연습.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때까지는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문제를 먼저 본다. 그리고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선택지들의 밑줄을 긋는다. 핵심이 되는 말들을 밑줄을 긋는다. 라는 거 먼저 하라 그랬죠? 아, 물론 그 종류 먼저, 요거 전에 살짝 해야 될 건 종류. 글의 종류. 예를 들어서 이거 토이냐, 토론이냐, 건의문이냐 이런 거 먼저 체크. 요거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선택지에 밑줄 긋기 하다 보면
주로 무엇을 묻는지 패턴이 익혀진다 그랬죠. 그렇지. 아하, 토의에는 맨날 또 이 선택지야, 또 이 선택지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으면서 이걸 묻겠군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독서에서도 내가 만만하면 도도도도도 데칼코마니 뭐 얘가 이렇게 되니까 관계 문제 나오겠지. 이것 결국 뭐야?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쭉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봐봐 만만이 뭐 이거 관계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그게 하나의 독서에서는 패턴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런 것처럼 화작은 그 패턴이 더욱더 뚜렷하다. 뚜렷하니까 그걸 먼저 연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택지 한번 볼까요? 43번에 선택지 정리 들어갑니다. 연습은 그렇게 한다. 시험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연습은 그렇게 한다. 자, 초고에서 기억부터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의 방법 따방. 자, 문제가 묻는 게 벌써 뭐야? 이거 먼저 봐야지. 제일 처음에 자 43, 45라고 되어 있는 여기 43, 45 해놓고 여기다 뭐 다음 글을 읽고 뭐 이거 있잖아. 요거 먼저 봐야지. 다음은 건강상식 잡지의 편집장이 보낸 요청과 그에 따라 작성한 초고입니다. 따단. 자, 뭐야? 편집장, 잡지의 편집장이 보낸 요청. 아하, 흔하지. 그치? 그것에 대한 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장문에서 흔히 나오고 이거 화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요청. 담임 선생님이 말한 조건에 맞춰서 얘를 고치시오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학생회장이 내가 초고를 썼더니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걸 고쳤어. 아니, 학생회장이 처음에 이런 건의물을,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등등등.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글쓰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자주 보던 녀석이군. 이걸 딱 익숙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글쓰니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글쓰니가 아니구나. 자, 글쓰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쓰기 방법. 자, 글쓰기 방법. 됐죠? 자, 그러면 역시 형식적인 문제예요. 형식에 대한 문제예요. 기억.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억이, 여기 앞에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면 수능의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가? 기억 읽고 1번 보고, 니은 읽고 2번 보고, 이거지. 근데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을 밑줄 그어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조건이야, 조건. 그치? 자, 보세요. 질환의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단.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해서 뭐야? 자문자답이라고 하지. 글쓰기 방식 중에 자문자답이 들어있구나. 포인트. 두 범주를 설정한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한다. 두둔. 자, 두 번째 뭐야? 두 범주를 제시하고 두 범주가 있고 차이를 이야기한다. 포인트 정리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흔히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지문에서 개별적으로 그 케이스마다 나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악기 연주자의 질환 경험 사례를 악기 군별로 제시했다. 두둔. 자, 뭐야? 바로 경험 사례. 경험을 사례로 들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택지니까 경험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질환 완화 방법의 질환 부위별로 분석하여. 이거는 이 지문만의 특이한 거네. 그치? 부위별 분석. 밑줄을 긋는 거야, 밑줄을 긋는다. 자, 5번 선택지. 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뭐야? 포인트. 과정이 있고 그것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됐지? 자주 나오는 건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글쓰기 형태. 됐죠? 두 범주의 차이니까 이건 뭐예요? 대조의 글쓰기 형태를 쓴다는 얘기죠. 대조의 글쓰기 형태. 경험 사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드는 것. 됐지? 그 다음에 분석적인 글쓰기 방법. 무엇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글쓰기 방법. 그 다음에 과정의 글쓰기 방법.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자주 써먹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예요. 대조, 데칼코마니 우리가 맨날 독서할 때 하는 거. 그치? 예시 들기, 분석하기, 과정 쓰기. 이랬지? 자문자답의 방법. 이런 것들은 장문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야. 세부적으로 부위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지문만의 하나의 특징일 수 있겠으나
돼버렸죠? 아, 이런 걸 묻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또 분석해 봅니다. 자, 44번을 보시면, 자, 44번. 초고를 쓴 기자가 잡지 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초고를 쓴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띠딩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따단 끝났지.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첫 문단을 보기와 같이 수정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이거? 바로 얘의 방법. 이거 항상 어느 부분을 수정했다라고 나오면 본문에 있는 그 부분을 첫 문단 그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본문에 있는 첫 문장의 한 문장을 읽고 어디로 간다? 여기 보기에 있는 한 문장으로 간다. 바로 이렇게 읽기. 이해됐지? 이건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첫 단락을 읽으면서 한 문장 이거 문장 없어졌네. 여기가 뭐가 바뀌었네. 이렇게 바로바로 파악. 예, 문제를 먼저 보고 아하 어느 단락을 이렇게 수정했대. 그럴 때 뭐야? 한 문장씩 비교. 한 문장씩 비교한다. 요거만 우리가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기서 이 문제 중에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자료 활용. 자료 활용 방안이라는 거 잘 나오는 거지. 아이들이 초반에 얘기했던 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고 이 선택지들은 미리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요거는 요 자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말들인데 그리고 너무 많아.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여기서는 요거만 하고 아, 글쓰기 방법은 이런 게 주로 나오는 거나 캐치. 그 다음에 얘는 왔다 갔다 해야지. 요거만 캐치. 대수.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는 보기를 읽으면서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글 읽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부분. 자, 일단 요청 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본문의 요청 부분. 자, 요청 부분 들어갑니다. 요청 부분. 안녕, 편집장. 기획 연재. 다양한 직업 세계 직업병 두둥. 자,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양한 직업에서 만들어지는 직업병에 대한입니다. 자, 직업병 제2회 원고와 관련하여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 자, 직업병 중에 이거 뭐야? 악기 연주자 근골격 근육과 뼈다구의 문제 됐죠? 자, 글을 쓴다. 무엇에 대해서 쓰는지 파악했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요청사항이 뭐냐? 첫 번째, 질환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개념 설명해 주세요. 개념 포인트. 요구사항 개념을 꼭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니은은 뭐다? 질환의 유병률. 자, 이거 률이니까 비율. 얼마나 병이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병이 많은지. 질환 완화 방법 두둔. 자, 이것은 뭐라고? 완화 방법을 꼭 넣어주세요. 했어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넣어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 기사 내용을 쓸 때에 어떻게 쓰겠어요? 개념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뭐였냐면 기억 니은 디귿디귿이야. 그치? 얘는 기억이고 여기까지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니은이고 디귿디귿이야. 됐지? 그럼 개념 읽고 나서 1번 선택지. 됐지? 유병률에 대한 얘기를 뭔가 씹으리고 나면 2번과 3번 선택지. 그 다음에 완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4번과 5번 선택지를 읽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치? 왜냐면 디귿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겠지? 그래서 요것도 요 순서로 나오겠지 뭐 지가. 번서 순서가 그렇지 않아? 이건 뭔데요? 이 정도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올 것이요. 그럼 순서대로 우리는 따라다니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초고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자, 첫 번째 단락 무엇을 핵심으로 읽어야 될까? 자, 직업성 질환 중에 하나인 근골격계의 질환은 두둥. 자, 뭐야? 아하, 시작됐다. 질환은 시작됐어요. 그럼 개념 정리 시작하는 거지.
항상 무엇은 무엇이란 이렇게 되면 개념 정리. 정의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아하 개념 요거구나. 묻고 답하게 했는지 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되부르쭈 되부르쭈.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첫 문단을 수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한 문장 읽었잖아. 지금 직업성 질환 중에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그랬을 때 독서 같았으면 우리는 뭐 하냐면 아하 근골격은 근육, 뼈, 신경까지 들어가는군. 손상과 통증까지 가는군. 이런 내용을 막 정리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물론 독서에서도 내가 첫 문장에서 애쓰지 마. 뒤로 넘어가면서 저 구체화되는 거기서 신경 써. 여기는 그냥 근육하고 신경하고 대강 넘어가. 중요하면 하나씩 받아서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쨌거나 화작에서는 뭐야? 그것조차 우리는 신경을 쓰는 거지. 이래서 그냥 뭐야? 정의하는군. 끝. 그래놓고 지금은 첫 문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44번에 첫 문장을 갑니다.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의 근골격 질환은 근육, 신경, 뼈,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어때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변한 게 없잖아. 이해돼서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지. 여기서는 첫 문장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어차피 얘는 비교 문장이잖아. 비교해야 될 일인데 어차피 두 번 읽어야 되는데 다 읽고 나서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들락달락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금은 할 때 하자는 거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아이들은 두 가지 요소가 바뀌었다, 세 가지 요소가 바뀌었는데 둘은 찾았는데 하나 못 찾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봤어. 선생님 이거 두 개는 있는데 하나 어디 있어요? 야 장님이냐 이 새끼야? 있잖아. 왜 내 눈에 이게 안 보였죠? 이렇게 된다고. 왜 안 보였을까? 한 문장씩 이렇게 안 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겠지? 이해됐지? 자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다. 뜨든 짧은 문장이네. 넘어가자. 뜨든 없는데? 그렇다면 우린 무슨 표시를 하는 거야? 사무직의 요통, 사무직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군. 돼버렸어? 이해됐어? 그럼 선택지가 벌써 둘로 나눠졌는데 뭐야?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3, 4, 5번이군. 끝났잖아. 됐어. 반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주로 사용하는 부위의 근골격계. 주로 사용하면 걸린다. 됐죠? 자, 다 보니까 주로 장기간에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두둔. 자, 이게 새로 들어온 문장이네.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부위 추가, 유형 추가, 원인 추가. 부위, 유형, 원인 중에 누적되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됐지? 누적되어 나타나는 건 부위, 유형, 원인 중에 원인이잖아. 됐지? 그러면 간단히 끝나버렸지. 읽다가 바로 해결했지. 자, 그러면 44번은 클리어했다 이런 얘기야. 첫 단락을 읽으면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질환의 개념을 정의했군. 해놓고 뭐로 가야 돼 이제는? 묻고 답하기. 없네 쭉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첫 단락은 다 써먹은 거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은 개념을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의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거야 그냥.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악기 연주자들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을 두둔. 자, 두 번째 이제 니은이지. 유병률. 자, 유병률. 발생할 비율 정도, 발병률, 환자의 비율,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야.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면 바로 나왔지. 됐지? 뭐가 나왔어?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자, 어떻게 무엇을 악기군과 그 다음에 부위 범주 됐지? 두 범주. 두 범주.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 차이를 살펴보면 차이 이렇게 넘어갔지. 됐죠? 두 범주가 있고 그것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넘어간 거 그대로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악기에 대한 얘기하고 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우리 알았고요. 자, 먼저 악기군 두둔. 자, 먼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두 개니까 악기군. 악기군의 유병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모양입니다. 악기군으로 보면 다른 악기 연주자들에 보다 건반악기 연주자들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뚜둔. 뭐야? 포인트. 건반이 최고. 끝. 자, 건반이 최고. 끝. 됐죠? 자, 피아니스트 띵띵 씨는 뚜둔. 이건 뭐야? 피아니스트 띵띵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작에서 읽을 때는 뭐야? 는 오랜 건반손을 얹고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 손목과 손가락 통증이 심하다고 고통을 토로하며 누구야? 뭐야 이게? 누구 씨의 증언을 썼군. 무슨 말 알겠지? 누구 씨가 말한 걸 써먹었구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이해됐지? 누구 씨의 말하는 걸 썼군. 항상 우리는 뭐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악기군에 대한 얘기군. 그치? 그 다음에 누구 씨, 이런 거 이용했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화작에서는. 됐지? 누구 씨의 이야기를 써먹었다. 토로하며 주변의 건반악기 연주자들도 흔히 질환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증언을 써먹었다. 이거만 땅 가져오면 끝.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미 문제를 43번도 풀어버렸거든. 1번 끝났고 2번이 맞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다음으로 부위별 또는 자 뭐야? 요거 악기군 하나 끝났고 요거 1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넘어가는군. 구조 보는 거야, 구조. 부위별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부위별로 유병률을 보면 목, 어깨, 팔꿈치, 손목과 같은 상지 부위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 자 뭐야? 상지. 그 다음에 부위별 구체적 유병률은 악기군에 따라 그러니까 상지국이 상지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 의학적인 용어니까. 근데 상지를 여기 설명했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이게 상지라면 하지가 있겠지. 하지는 뭐겠어? 아래 다리. 발목, 발가락, 발, 무릎 이런 게 허벅지 이게 뭐야? 하지. 됐지? 그래서 하지마비, 상지마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낯설긴 하지만 여기 설명해 줬으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상지. 자, 그 다음에 부위별 가장 높았고 부위별로 구체적 유병률은 악기군마다 따라 차이를 보였다. 상지가 하지만 부위는 악기군에 따라서 또 나뉘어진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타 치거나 뭐 현악기 치거나 막 이런 애들은요 손가락이야 손가락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 바이올린 모가지던데요?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뭐. 모가지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거 심벌 아무 데도 안 아프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런 거. 설마 심벌 연주자가 내 강의를 이 순간 보고 화나진 않겠지? 없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자, 악기군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부위의 유병률 순위와 부위별 순위를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악기군에 따라서 부위의 순위는 부위별 순위는 유병률의 순위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됐죠? 전체 부위 유병률 순위와 부위별 유병률 순위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차이 보인다. 끝.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 끝났고 세 번째. 악기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습 중 휴식, 운동, 연주. 어쨌거나 지금 니은이 끝났으니까 니은 요거 보는 거야, 이제. 요거 두 개. 됐죠? 두 범주를 설정해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오케이. 됐지? 맞죠? 악기 연주자의 질환 경험 사례를 악기군별로 경험 사례는 뭐야? 건반만 있었는데? 됐지? 땡.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휴식과 운동, 연주 자세, 연주 기간 등이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친다. 뭐로 들어갔어? 세 번째. 어디 갔지? 이거. 완화 방법. 자, 그렇다면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악기 연주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연습적인 규칙적인 휴식. 이와 관련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자, 휴식과 그 다음에 개선, 인식 개선 이거라는 얘기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마지막 운동, 휴식, 인식,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나온 김에 볼까요? 자,
질환 완화 방법을 질환의 부위별로 아니지. 뭉뚱그려 얘기했지. 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의 과정, 운동에 대해서 운동하자고 그랬지. 자세히 안 했지. 그럼 43번, 44번 끝났고. 읽으면서 끝내버리는 거야. 읽으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자, 45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기를 잘 확인합니다. 자, 보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기에 자료가 있어요. 보기에 자료. 자, 우리가 할 일은 자료. 자료는 그 각각의 자료에 맞게 핵심을 찾자 그랬어요. 자, 요 문제를 애들이 싫어한다 그랬는데 요 문제를 싫어하고 요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나한테 들고 질문을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 보기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푸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러지 마시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어차피 짤막하니까 그냥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첫 번째 의학 논문의 자료. 자, 가는 뭐야? 첫 번째 주의할 건 의학 논문이군. 당연한 거 봤고. 악기 연주자의 근공격계의 질환의 전체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는 몇 퍼센트, 건반악기는 몇 퍼센트, 현악기는 몇 퍼센트. 그래서 건반악기가 제일 높네.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됐죠? 전체 부위 유병률, 관악기는 거시기, 건반악기는 거시기, 현악기는 거시기 해서 관악기가 제일 높다라는 거 우리가 봤고, 아니지 참. 건현관, 유병률, 관.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병률이다. 환자의 비율. 건반악기가 제일 많더라. 본문에 있었던 얘기인데? 됐지. 두 번째 다르게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부위별. 상지 부위의 경우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2배. 자, 상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이 관악기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관악기 대비 건반이 1.82배, 현악기가 1.57배니까 이것도 건현관이네. 건현관. 됐죠? 하지 부위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의 관악기 대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7배, 현악기가 0.84배. 그렇지? 그럼 무조건 건반이네. 건반이 크고, 그죠? 현악이고, 그 다음에 관악이고. 됐죠? 자,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세부적인 것까지 했지만, 이거 하지. 사실은 이 세부적인 걸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고, 중요한 건 뭐야? 의학 논문에 의한 유병률을 이야기했다. 됐지? 요거는 부위별이고 악기별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악기별 차이와 부위별 차이를 주었다. 요거 끝이야 그냥. 그렇지? 악기별, 부위별 차이 줬다. 이 세부적인 항목은 물으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 그냥 내가 정리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해본 거고. 됐지? 그냥 유병률은 의학 논문에 의하면 악기별로, 부위별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놓고 우리는 나나 다를 보지 않죠. 왜? 선택지가 가나다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자, 가를 활용해서 악기 군별, 상지 부위 유병률 차이에 대해 건반악기 유병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악기, 관악기 순이라는 내용으로 이 문단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네. 그렇지? 현악기, 관악기 순이라는 걸. 됐죠? 악기 군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걸 이 문단. 자, 다음 포인트 뭐야? 이 문단. 즉 내용으로까지 가를 활용하여 악기 군별 유병률이 이런 순이라는 내용까지가 보기 내용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문단을 구체하는 데 써먹는다. 즉 이 문단에 뭐가 있어? 악기 군별 유병률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 연결되네. 됐지? 이렇게 푸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귀찮은 일이면 틀림이 없어. 귀찮은 일이면 틀림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힘든 건 틀림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 포인트는 빨리 찾아가지고 정리해 줘야 된다. 자, 다음에 2번.
가를 활용하여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하여 부위별 상지하지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하여 상지 부위와 달리 하지 부위의 유병률이 전체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문단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 상지 부위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 대비 건반현 전체 부위는 어딨지?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전체 부위 전체 부위 여기 있구나. 자, 전체 부위 유병률은 짜증난다. 야, 내가 잘못 정리했냐? 관. 맞지? 그 다음에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2, 현악기가 1.57. 그러면 관. 맞지? 하지.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72, 현악기가 0.84. 관. 어? 씨. 그러네. 속았다. 그지? 이게 0.84였구나. 자, 여기가 현악기가, 와, 씨. 여기 0.84네. 당했어요. 이렇게 당하는구나. 생동감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당하는지 봤어. 야, 짜증난다, 진짜. 자, 그래서, 자, 지금 뭐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았네. 그냥 쭉 읽다 보니까, 몇 배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정리해버렸잖아, 내가. 그지? 정리해버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해됐지? 똑같은 정리가 여기 돼버렸다고. 근데 여기 0.84잖아. 그래서 뒤집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61%일 때 2번 선택지에 대한 오답률이 높았네요. 30%의 애들이 이걸 찍었네. 45번은 정답 뒤에 있다. 응? 이 문제는 항상 정답 뒤에 있다. 아, 그랬어? 꼭 그렇진 않아. 화작은 언제나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올해 수능이 정답률이 낮았었던 수능이야. 거의 역대급으로 낮았을걸? 어쩌다 한 문제 끼는데, 물론 이 문제가 그 화작 문제 중에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지. 옛날에 화작하고 문법이 섞여 있을 때는 문법은 5위 안에 항상 한 문제는 꼭 들어갔었고, 그건 다 봤을 때에는. 근데 야, 이거 당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당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위해서 다음은 우린 뭘 하냐면 나를 봐야 되겠죠. 띵띵 연구소 통계 자료다 그랬어요. 띵띵 연구소 통계 자료. 그럼 항상 통계 자료 볼 때 어쨌거나 요 부분이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요거에서 걸려서 넘어졌다는 건데,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냈어야 하는지는. 물론 출제자 입장에 야, 바보냐? 산수 모르냐? 0.83 이게 더 적은 거지? 라고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스피드와 함께 글을 읽다 보면 이거 순서도 똑같으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걸 내가 그대로 보여줬어. 내가 의도해서 보여줬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의도 안 했어. 의도 안 했어. 그냥 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말렸어. 그지? 자, 그런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표를 한번 볼까요? 나표를 볼 때는 항상 크고 작은 걸 확인해 보는 거죠. 크고 작은 거. 자, 나에 보니까 근골격계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주 자세 때문이다. 운동 부족 때문이다. 아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휴식이란 말이 있었고 운동이란 말이 있었고 인식 개선이란 말이 있었죠. 제일 큰 건 연주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 두둥, 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얘 선택지는 나-1과 나-2로 나뉘어졌으니까 하나 가지고 바로 풀면 돼요. 나-1을 활용해서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3문단을 구체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하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 문장이 뒤집어져야 되지. 뭐가? 연주 자세에 의해 연주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아, 치사하기는.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구만. 됐죠? 자, 네 번째. 나2는 휴식이 없는, 휴식의 무, 휴식유. 관악기. 자, 제목을 보셔야 되죠, 언제나. 연습 중에 휴식 유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휴식이 없을 때 많고, 휴식이 있으면 확 떨어지네. 관악기는. 그 다음에 건반악기는 휴식을, 있으면 확 올라가네, 얘는. 뭐래? 휴식이 없으면 유병률이 높고, 휴식을 하게 되면 유병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관악기만큼 떨어지진 않네요. 현악기는 휴식이 없으면 이렇게 많고 휴식을 하면 떨어지는데 역시 관악기보다는 그래도 많네요. 그러니까 악기 하려면 병 안 걸리는 건강한 악기는 관악기군요. 우리 이걸 알게 됐어요. 불어해걷다. 됐죠? 두드리지 말자. 켜지 말자 이런 얘기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2를 활용해서 연습 중 휴식이 악기군별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악기의 경우가 현악기보다 유병률을 낮추는데 휴식의 영향이 더 크다는 내용을 3문단을 구체한다 그랬어요. 가능하죠? 휴식이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도표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3문단에 이걸 이용하겠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다는 짤막하네. 스트레칭 운동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화 운동을 통해 바른 자세 교정할 근골격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 효과에 관한 내용을 3문단에 보강한다. 그렇지. 보강한다는 얘기는 본문에 없을 때. 됐지? 보강한다는 얘기는 본문에 없어도 되고 관련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버렸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되는데 하여간 헷갈리긴 헷갈렸다. 나도 헷갈렸다. 오케이. 내가 수능 보러 갔으면 이거 틀렸겠는데? 나 위로하니?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 내가? 안 틀렸어. 왜 안 틀렸을 것 같아? 왜 안 틀렸을 것 같아? 이거 이상한데 했을 때 내가 너희들 가르친 바에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지? 지나가 빨리. 그리고 3번 선택지 보니까 이거 뭐 반대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확인을 했거나 더 찐따 같은 걸 내가 찍었겠지. 무슨 말이지? 내가 가르친 방법에 의하면. 내가 가르친 방법을 내가 설마 하겠지, 설마. 수능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설마 내가 가르친 방법 내가 하겠지 뭐. 자,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풀게 될 화법과 작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쭉 내가 매번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오답류로 이렇게 내 PDF 파일에다가 적어 놓거든. 애들 나중에 교재를 만들거나 나중에 설명할 때 아이들이 뽑아서 설명하거나 뽑아서 문제지를 만들거나 하려고 다 적어 놨었어. 근데 화작에다가 내가 이건 몇 %를 적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거의 없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내가 꽤 3문제였어. 3문제. 3문제를 적었다고. 45번이 60% 애들이 틀렸지. 40번은 78%, 80% 애들이 틀렸지. 39번은 53% 애들이 틀렸지. 그래서 엄청 많은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이었어요. 오케이. 자,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냈는지.
그러니까 난 반대로 예측을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화작과 언매로 나눠진 첫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언매에게 가산점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산점을 준 곳이 왜 가산점을 준 거야? 어려우니까. 그럼 당연히 어디가 어려워야 돼? 가산점 준 곳이 어려워야지.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으나 반대야. 반대야. 그러니까 화작과 언매 중에 화작을 선택한, 화작이 쉽잖아 하고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엄마 이게 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아주 그냥 다 떠나서 화작을 이렇게 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원래 안 되는 일이에요. 국어 시험이라는 게 화작이 중심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문학하고 독서가 중심일 것이고, 그렇지. 그럼 그쪽에서 충분히 독서에서 변별력이 있잖아. 독서에서 경제지문 얼마나 어려웠어. 변별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작년에 이 수능 문제를 출제로 들어간 자들이 근본적으로 이 소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뭔가 분석력이나 이런 종합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그걸 점검하러 들어간 선생님들조차도 이 뭐지? 에이씨.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실패야. 이런 실패는 정말 어른들이 손붙잡고 나와서 절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1년, 3년, 12년을 노력한 아이들이 딱 적정하게 변별력이 만들어져서 성공하여서 실패하여서 떨어지면 죗값을 치르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럼 노력한 만큼 성과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긴장해가지고 딱 틀려버려가지고 뒤까지 다 망쳐버려서 1년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변별력에 실패한 선생들은 정말 매년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그 청년들에게. 난 그리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지? 못됐어, 약간. 자, 그런데 그건 지난 일이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니, 항상 내가 얘기했죠. 수능을 출제하러 나온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 작년 것, 그 이전의 것,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거라고. 작년에요, 선생님, 교수, 뭐 출제위원들 모여놓고 딱 한단 말이야, 처음에. 그치? 작년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화작을 어찌나 어렵게 내셨는지 엄맥을 많이 한다고. 독서가 한다고. 이렇게 듣고 화작을 쉽게 내라고?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이걸 보는 거지. 이걸 보면서 와, 그러네, 좀 복잡하네. 아이쿠야? 나 같은 사람 이럴 거 아니야. 나도 헷갈렸어, 야. 0점,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거 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약간 그거보다는 낮은 상태 화작에 한번 맞춰봅시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자, 10월. 여기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게 뭐가 있었나? 여기는 없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40%, 50% 된 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 아하.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아하. 이 녀석 발표구나. 끝. 발표는 항상 뭐라 그랬어? 정보를 주는 글이긴 한데 역시 우리가 읽는 방법은 뭐라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됐지?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이걸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발표 다 받고 우리 연습하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35번.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환기하였다. 자, 35번 보면서 우린 뭐 하는 거야? 자, 1번. 이건 연습할 때 하는 거라서 연습할 때. 공유한 경험을 환기. 우후. 이런 걸 어떤 건지 알지? 우리 전에 이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얘기지. 됐지? 2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들어가서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의 발표에 집중하도록 한다. 두둔. 자, 질문. 난 뭐야? 그걸 통해서 집중. 자, 12번째.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에 예측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오호.
발표 순서. 발표는 한번 필요 없고 순서 안내. 어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똑같다는 거 느껴지죠? 맨날 그거야, 맨날 그거야. 안내, 예측하도록 한다. 됐지? 그래서 당연히 뭐 예측이란 말은 필요 없죠. 뭐 당연한 거니까. 자, 4번. 정보의 출처를 언급해서 내용의 신뢰성. 당연하지. 출처. 출처는 뭐 언제나 신뢰성이랑 연결되는 거 당연하지. 자, 5번째 선택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여 발표를 마무리 끝이군. 자, 이해도 점검. 자, 선택지 공부. 선택지 공부하자. 공유 경험. 질문. 그 다음 뭐야? 순서 안내. 출처 제시. 이해를 점검함. 됐지? 자주 나오는 거. 그렇다면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글을 읽을 때 이걸 체크하면서 읽게 된다. 오케이. 그 연습을 꾸준히 하자. 알겠어? 그러니까 뭐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 하나씩 하기? 그치? 화장실 가서 하기? 아니다. 치질 걸린다. 알겠어? 하여간 뭐 엄마 밥 차려주는데 식탁에 앉아서 하기? 뭐 이런 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그렇게 한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번. 이거 뭐, 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또 자료 활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화법과 작문 중에 화법에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발표에 반영된다. 근데 이거는 보통 화법에서는 이렇게 시각적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고, 그치? 시각적 자료들을 주고, 자료율을 어디다가, 그러면 본문에 뭐가 나와? 발표니까. 자, 이 자료를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이런 게 나오면서 축축축 연결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내용적인 거니까, 자료 2를 활용해서 조선시대의 승경도 놀이가 성행했음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 성행했음. 자료 2를 활용해서 승경도 칸에 들어있는 글자들에 대한 정보, 글자 정보. 이거는 아무리 뭐 핵심을 찾아봤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른 선택지들이 반복되는 걸 알아내긴 어렵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살짝 밑줄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37번을 보시면 아하, 이거 똑같지? 학생들의 반응 문제. 이건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있고 1번 선택지 학생 1, 2번 선택지 학생 2, 3번은 학생 3, 4번은 1과 2, 5번은 2와 3. 이건 본문의 내용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치? 학생의 반응 문제 37번 학생 반응 문제는 1과 2와 3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1번 선택지 1이니까 얘 읽고 얘 바로 보는 거지. 그러면 요걸 읽은 거에서 얘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문의 내용하고 걸쳐서 내는 경우도 있으나 10개 중에 1개고 9개는 거의 얘에 대한 그냥 얘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얘 반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냐 틀리냐 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나오면 땡큐지 뭐. 쉬워. 근데 가끔 가뭄에 콩 나듯 본문에 있는 내용과 걸쳐져서 이건 본문의 내용과 일치되느냐 이 부분은 보기의 예하고 일치되느냐 하는 본문과 보기를 동시에 묻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가끔 10에 하나 정도. 되부르쭈. 그럼 간단합니다. 그래놓고 읽을 때는 역시 우리가 주로 읽었었던 주의해야 될 단어들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 다 됐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은 강연이 끝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의 초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야? 강연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학생 나눈 대화니까 이건 보통 어디에 들어간다 해서 토의, 그죠? 그 토의 끝나고 초고 이렇게 넘어갔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끊어보라 그랬지. 문제는 5개인데 보통은 2개는 앞에 거 가에 대한 거, 뒤에 2개는 나에 대한 거, 가운데 낀 문제는 2개 걸치기 뭐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뚜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를 읽고 이 부분 먼저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
됐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자료 활용. 거머이 보니까 어떠냐? 10월에 나온 문제지만 수능에 나온 패턴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자들은 올해 모의고사나 계속해서 모의고사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연습하고 올해 모의고사를 잘 보시면 올해가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재수생은 빡칠 일이지만 고3들은 즐거운 일이죠. 시련은 언니들이 겪고 형들이 겪고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웠던 수능 다음에는 어김없이 좀 평이했어요. 어김없이 난이도 조정이 됩니다. 연속해서 어려웠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치? 그러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고3들은 언니들 위로하시고 알겠어? 형들 위로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